자, 2016년 5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써도 괜찮고요. 조합을 이용해도 괜찮죠. 7개 중에 C가 들어갈 자리를 하나 골라주시고 CC를 남은 6자리 중에 A 3개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주면 되겠죠. 7 곱하기 20이니까 3번. 다음, 배반 사건이면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곱사건의 확률이 0이다 이런 말이고, 물어본 게 B의 여사건의 확률이네. 그러면 요놈에서 요놈을 빼주면 지금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게 PB죠. 그럼 이걸 1에서 빼주면 되니까 답은 4번이겠습니다. 25번 x 5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네요. 케이스 분류를 해보면 여기서 얘랑 곱할 때랑 얘랑 곱할 때로 분류하면 될 텐데, 여기서 x를 얘랑 곱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4차항을 뽑아야겠죠. 4번 중에 이 친구를 2번 뽑으면 되니까 이항 개수는 4c이고 2x제곱을 2번 뽑으면 개수는 2의 제곱이겠지. 계산하면 6, 4, 24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x분의 1을 뽑게 되면 여기서 5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6차를 뽑아야겠지. 4번 중에 3번을 뽑으면 되니까 이항 개수는 4c3이고요. 3번 뽑았으니까 이 세제곱인데 지금 이 친구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시면 4, 4, 16인데 마이너스 16이겠죠? 둘이 계산하면 1번이겠네요. 자, 다음에 26번 6이하 자연수 A1부터 A5까지 있고요. A5와 A1을 뺐더니 4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 모두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차가 4가 되려면 가능한 게 1이랑 5거나 2랑 6밖에 없어요. 한편 모든 항의 곱이 짝수가 되려면 이 5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A1이 2고 A5가 6이다라고 하면 이 중간이 뭐가 되든 고민할 게 없어요. 이미 짝수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냥 2부터 6까지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5개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5의 세제곱이겠죠. 그래서 125까지이고요. 근데 이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방금처럼 5의 세제곱을 저질러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1이랑 5는 짝수가 아니니까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야 되거든요. 그럼 역으로 모두가 홀수인 것을 제외해주면 되겠죠. 1이랑 5 사이의 홀수는 1, 3, 5 3개가 있으니까 1, 3, 5 중에서만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걸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125마이너스 27이니까 98이겠죠.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5번. 자, 다음 27번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자 지금 요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5개끼리 위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 이 아무런 조건이 없고 이 상태로만 주어져 있으면 네 종류 중에 5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4H5구나, 이제 이렇게 풀었겠죠. 근데 지금은 1이랑 3이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뽑혀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 누가 1이고 누가 3일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필요 없고 그냥 5번의 선택 중에 1, 3은 한 번씩 뽑았다고 치면 돼요. 어차피 순서는 나중에 알아서 결정될 거잖아. 그럼 원래는 5개를 뽑아야 되는데 2개는 뽑아놓은 셈이니까 3개만 더 뽑으면 되죠. 4종류 중에 3종류만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주면 끝이니까 얘는 6C3이랑 같아서 2번입니다. 자, 다음 28번 모든 1대1 대응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전체 개수는 5팩토리얼 120까지가 전체일 것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그랬네요. 일단 1, 3끼리 그리고 2, 4끼리 대소가 정해져 있고 등호는 안 달려있고요. 애초에 1대1 대응이니까 등호가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자, 요 조건이 이제 핵심인데 얘네들의 차가 F 인버스 L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이제 F에 누가 1을 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로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만약에 F의 1이 1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이 1이 되고 요 값도 1이 되기 때문에 이 F5랑 1의 차가 1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차피 F5가 1이 될 리는 없기 때문에 1대1이라서 뭘 쏘든 상관이 없어요. 얘가 2를 쏘든 3을 쏘든 4를 쏘든 차는 무조건 1 이상입니다.
그래서 F5는 자유롭구나 라는 거 알았고 F3도 자유로워요. F1이 지금 제일 작은 1이기 때문에 2, 3, 4, 5 중에 뭘 써도 상관이 없어. 우리는 얘네한테만 제약이 있으니까 1을 제외한 4개 중에 얘네가 쏠 2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4C1을 해주시고요. 남는 2개는 3이랑 5가 아무거나 가져가도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1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F2가 1인 경우인데요. F2가 1이면 이제 이 친구가 2가 되는 것이고요. F2가 1이기 때문에 1은 이제 아무도 쏠 수 없습니다. 1대1 대응이니까요. 그러면 F1과 F5의 차가 2 이상이다를 만족하기 위해서 F1이 얼마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1은 탈락이니까 2부터 해봐야겠죠. 얘가 2면서 얘가 4든가 2면서 5든가 3이면서 5든가 아니면 4면서 2든가 이만큼이 전부예요. 얘가 5가 되는 순간 요거를 만족을 못하거든요. 이게 최선이죠. 그러면 하나씩 세봅시다. 만약에 2랑 4라고 해봐요. 그러면 제 1, 2, 4는 다 썼습니다. 남은 건 3이랑 5예요. 그러면 이 F3과 F4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3, 5가 자유롭습니다. F2는 1로 가정했으니까 F4는 아무거나 써도 되고 F1이 2이기 때문에 2보다 큰 거 3 또는 4 또는 5 중에 와야 되는데 남은 건 다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3, 5 할 거냐 뒤집어서 5, 3 할 거냐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2랑 5일 때도 동일합니다. 2랑 5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3, 4인데 3, 4 역시도 여기서 자리를 바꾸는 게 자유롭죠. 그래서 또 두 가지고요. 그런데 3, 5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3, 5를 쏘게 되면 이제 남은 게 2랑 4인데 F1이 3이라서 F3이 2가 와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F3이 4가 돼야겠죠. 그래서 3,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얘가 4고 얘가 2인 경우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4랑 2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랑 2다라고 하게 되면은 남은 게 3이랑 5인데요. 지금 얘가 4면 F1이 4면은 F3은 무조건 5일 수밖에 없고 강제로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역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계산하면 6가지니까 현재까지 18개 확보를 했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남은 게 F3이 1일 때, F4가 1일 때, F5가 1일 때 3개나 남았는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뒤로는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 F3이 1이다? 절대 안 돼요. 왜? F1보다 F3이 커야 되는데 얘가 1이면 1보다 작은 게 어딨냐? 그런 거 안 되죠. F4가 1이다? 같은 방법으로 안 됩니다. 같은 이유로 안 되겠죠. 그럼 F5가 1일 수는 없냐? F5가 1이 되게 되면은 F 인버스 1이 5가 되거든요. 근데 F1과 1의 차가 5 이상이 될 수가 없어. 애초에 두 함수값의 차가 가장 클 때가 4인데 결국엔 얘도 허무하게도 다 안 됩니다. 되는 건 18개가 전부였던 거죠. 전체는 5팩토리얼이라서 120이니까 약분해 주시면 6으로 약분되죠. 20분의 3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케이스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5개 중에 2개만 되더라. 그런 문제였고요. 29번. 1부터 7까지 잔수간에 적혀있는 7개의 의자가 있다. 자,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데요. 6이 적힌 의자랑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힌 두 수의 합은 9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이해를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6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양옆에 누가 올 거냐를 고민할 때 2랑 7 같은 게 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야 2랑 7을 더해서 이제 9가 되니까요. 아니면 4랑 5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합이 9가 되니까. 이 두 가지 말고는 없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7이 적힌 의자나 이웃하지 않은 4개의 의자에 적힌 내수의 곱은 12의 배수랍니다. 이게 비슷한 단어가 많아가지고 좀 읽을 때 난독증이 올 수도 있는데 꼼꼼하게 잘 읽으시고 7이랑 이웃하지 않은 4개의 의자에 적힌 내수의 곱이 12의 배수래.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7이랑 이웃하지 않은 4개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곱해서 12의 배수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2, 6, 7을 제외하면 남은 숫자가 1, 3, 4, 5잖아요. 그럼 여기는 2와 힘을 합쳐서 이 중에 3개를 곱했을 때 12의 배수가 되려면
1이나 5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요. 3이랑 4가 반드시 이 세 개 중에 두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3과 4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가는 12의 배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7 바로 옆에 3이랑 4가 오지 않게 1 또는 5가 오게끔 세팅하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에 1 또는 5가 오게 두 가지, 예를 들어 여기 뭐 1 같은 게 왔다고 치면 여기 세 개는 막 섞으면 되니까 3팩. 그런데 여기 2랑 7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해주면 24가지가 일단 확보가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7의 위치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7이 어디 있을 거냐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7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랑 6만 곱해도 12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7이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막 섞어도 돼요. 그래서 7이 셋 중에 어디 있을 거냐 골라주시고 남는 3개는 그냥 3팩 돌려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7이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7 입장에서 4랑 이웃해버렸으니까 6이랑 5랑 여기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12배수를 만들어야 돼. 그럼 지금 남은 숫자가 1, 2, 3인데 이 중에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2입니다. 6, 5만 가지고는 12배수가 안 돼요. 짝수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근데 1, 3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2가 반드시 여기 또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2가 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2를 여기 또는 여기 중에 어디 넣을까를 고민하고 1, 3을 막 배치하면 되니까 2 곱하기 2라고 하면 되겠죠. 역시나 아까랑 마찬가지로 4랑 5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2까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8 더하기 4면은 22니까 44겠네요. 이렇게 더해서 전체는 68입니다. 케이스 분류 잘해서 문제 꼼꼼하게 읽고 푸시면 되겠고요. 자, 30번. 8개의 공과 숫자 1, 2, 4, 8이 하나씩 적혀있는 4장 카드가 있다. 그런데 이 빈 상자에다가 공이랑 카드를 남김없이 넣을 것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라 그랬고요. 보시면 1이 적힌 상자에는 1개를 넣고 카드를, 이거 잘 읽어야 돼요. 8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카드의 개수는 2개가 아니라 2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개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추가 조건을 보면 상자에 적힌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에 배수가 적힌 카드를 넣던지, 아니면 만약에 카드를 안 넣을 거면 공이 n개 이상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를 볼까요? 8이 제일 극단적이잖아. 여기에다가 8이 적힌 카드를 안 넣게 되면은 2개 이상 넣는다 했으니까 1, 2, 4 중에서 2개 이상 넣을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8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첫 번째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을 8개 이상 여기다 때려 박아야 됩니다. 아니 근데 공이 8개밖에 없어. 그럼 공 8개를 여기 다 넣어버리면 여기에 넣을 공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여기에 공을 넣지 않을 명분이 있으려면 배수인 카드를 넣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얘한테 카드를 2개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 말은 이 중에 누군가한테는 공을 무조건 줘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건데 8개 얘가 다 가져가 버리면 망해버리잖아. 결국에는 얘한테 몇 장을 줄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그 중에 8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공을 얘가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를 얘가 공을 몇 개 가져갈 거냐 이렇게 분류하면 좋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일단 8은 무조건 줘야 돼요. 8은 무조건 줘야 되고, 만약에 첫 번째 8카드는 줬다고 치고요. 얘한테 공이란다. 카드를 3개까지 줄 수 있잖아요. 3개를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한테 1도 주고 2도 주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얘한테 4를 주겠지? 그럼 얘네는 카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럼 1이랑 8한테는 굳이 공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카드가 잘 들어있으니까 얘랑 얘한테는 각각 공을 2개 이상 4개 이상씩 주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총 공이 8개라서 다 합해서 는 8이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얘한테 2개 얘한테 4개를 주고 시작하면은 남는 공은 2개밖에 없죠. 그래서 4H2 혹은 구슬 2개에 짝대기 3개라고 읽어서
OC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시고 나면 10에다가 3을 곱해줘야겠죠. 3을 왜 곱하냐면 얘한테 8을 줬다고 치고 2개를 주고 나면 얘한테 뭔가 하나 줄 거잖아. 그거를 1, 2, 4 중에 뭘 줄까 고민하는 게 세 가지죠. 뭘 주든 간에 뭐 1입장에서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카드를 이 8번 상자에 3개를 담는 경우는 이렇게 총 30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는 어떤 분류를 할 거냐면 얘한테 카드를 8은 주는데 2개 말고 하나만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한테 1은 주는데 뭐 2는 얘한테 준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참고로 얘한테는 1개 이상이 아니고 1개만 주는 거니까 카드를 2개 이상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이러면 이제 고민인 게 얘한테 어떤 카드 2개를 주느냐에 따라서 남는 카드 종류가 달라지니까 그거를 또 누구한테 누구를 담냐에 따라 담는 공의 수가 달라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번 상자에다가 공을 담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내가 2번 상자에 1번을 줄 수도 있고 2번을 줄 수도 있고 4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분류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번 상자에다가 1번 카드를 넣었다고 해봐요. 그럼 카드를 넣긴 넣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배수 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엔 얘랑 얘한테 공을 주고 시작해야 돼. 얘한테는 2개, 얘한테는 4개 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아까랑 똑같이 OC 정확히 4H이겠죠. 뭐 일관성 있게 4H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을 제외한 남는 카드가 2랑 4 2개인데 얘네들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해줄게요. 그러니까 2 곱하기 4H이고요. 아니면 얘한테 1이 아니라 2번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2번이나 4번을 주게 되면은 얘네 둘은 배수 카드이기 때문에 얘한테 굳이 공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까 공을 4개 주고 시작해야 되잖아. 그럼 4개 주고 시작하면 이게 4가 되겠지. 그럼 4H 4가 되는데 문제는 얘한테 2 또는 4를 주는 동안에 얘랑 얘가 또 카드를 슬쩍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좀 4가지가 있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4H 4 이렇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얘한테 카드를 안 주고 4한테 카드를 주는 거야. 4한테 내가 만약에 1 또는 2 카드를 주게 되면은 배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결국 공을 줘야 돼요, 얘한테. 근데 얘한테도 줘야 되잖아. 그럼 또 뭐야? 또 OC이지. 뭐 4H라고 적을게요. 근데 얘한테 1 또는 2를 주는 동안에 남는 카드를 얘네들 또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또 각각 2가지씩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4H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얘한테 4번 카드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굳이 공을 안 줘도 돼요. 근데 얘한테는 2개는 주고 시작해야겠죠. 그럼 이게 여기가 6이 되겠지. 그러니까 6이다라는 것은 이제 4H6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는 동안 역시나 마찬가지로 남는 2 카드를 얘네들이 자리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6에 4H6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4H2 같은 경우는 아까 계산해서 이제 20인 거 알고 있고, 그럼 요건 계산하면은 40일 거고, 요거는 계산하면 140이고요. 그러니까 160 되겠죠? 요거는 계산하면은 93이라서 84니까 2배 하면 168이네요. 계산하면 208이네요. 이렇게 다 더해주면은 398입니다. 네, 케이스 분류를 해서 어느 상자에 어느 카드를 넣을 거냐를 통해서 중복 조합을 여러 번 쓰는 문제로 바꿔서 풀었습니다. 네, 풀이 보시고 잘 모르겠거나 이상한 부분 있으면 따로 질문하러 찾아오세요.